안녕하세요. 공단기 영어과 이충근입니다. 자, 올해는 기출 211제, 지금부터 오리엔테이션 시작합니다. 기출 문제라는 것이 시험을 준비해 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가장 잘못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못 공부하고 있냐면 처음부터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차피 기출인데 다 똑같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하고 학생들은 3개년 또는 5개년 심지어 10개년까지 그 많은 문제를 풀어댑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그렇게 많은 문제를 풀면서 개념이 다 정리가 됩니까? 아니면 개념이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출제될 건지 예측하면서 문제마다 별표를 쳐가면서 풉니까? 이 문제는 중요하고 이 문제는 덜 중요하고 다 체킹을 하십니까? 그게 안 된다면 정말로 잘못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드시 봐야 될 문장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중요도에 따라서. 그래서 출제 경향이나 난이도를 고려해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출제 경향이 뭐죠? 뭐가 더 많이 출제되고 지금까지 가장 많이 출제된 문법 문제가 뭐예요? 분사 문제죠. 그 다음에 많이 출제되는 문제가 뭐죠? 관계대명사죠. 그런 것들 다 정리를 하면서 분사 문제 하나 딱 풀면 그 분사 문제 하나를 풀어서 분사에 대한 개념을 전부 다 정리를 합니까? 그 많은 거 언제 정리하냐고요? 5분이면 정리합니다. 관계대명사 문제를 틀렸어요. 또는 풀었어요. 그러면 관계대명사가 어떻게 앞으로 출제될 것이고 관계대명사의 개념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합니까? 그거 언제 하냐고요? 5분, 10분이면 끝나죠. 진짜 끝나죠. 공부를 잘해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믿을 수가 있죠. 공부를 태어나서 잘해본 적이 한 번도 없으면 태어나서 1등 해본 적 한 번도 없고 100점 받아본 적 한 번도 없으면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겠죠.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1시간밖에 안 걸린다 하면 절대 믿지 않겠죠. 똑같아요. 정말로 짧은 시간 내에 개념이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문제가 출제될 건지 다 예측이 됩니다. 작년에는 문법을 100문제 했는데 이번에는 111문제입니다. 조금 늘었습니다. 좀 어렵게 나오고 난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독해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100문제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문법 문제는 어떻게 정리를 했나 하면 첫 번째는 빅데이터화 한 겁니다. 너무나 문제가 많아서 그 문제를 사람의 힘으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빅데이터화해서 그 문제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을 비중을 가장 많이 된 걸 좀 더 많이 하고 좀 적게 출제된 걸 뒤로 미루고죠. 그래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들 먼저 비율을 고려해서 만들어 놓고 2021년 출제 경향을 고려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작년에 바로 출제됐던 것이 바로 그 다음에 똑같이 출제 안 되거든요. 분사라 할지라도 문제가 좀 바뀌어서 나오겠죠. 바로 명사 앞 뒤에 꾸며주는 그런 분사가 나왔으면 또 분사가 정말로 중요하면 일단 분사 구문 문제로 바뀌겠죠. 그런 식으로 조금씩 변형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출제 경향을 예측을 해야 돼요. 3년 주기, 5년 주기, 7년 주기가 있어요. 그러면 꼭 출제돼야 되는 것이 3년 동안 안 나왔어요. 그럼 5년째 나올 확률의 비율이 훨씬 높아지겠죠. 근데 또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100% 나와요.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뽑아서 또 뽑고 해서 출제 경향을 고려해서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적중률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놓치는 개념이 있으면 안 됩니다. 또 무슨 이야기인가? 만약에 가정법 문제가 나왔어요. 가정법 과거야. 그럼 가정법 과거로 끝내? 가정법 과거를 배웠으면 가정법 과거 완료라든가 혼합 가정법이라든가 가정법 미래라든가 if를 생략한 거라든가 한 번에 쫙 정리가 되거든요. 짧게. 그러면 그게 정리가 되고 나면 처음에는 한 문제 푸는데 만약에 5분이 걸렸다. 그 다음에는 5초밖에 안 걸리겠죠.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라는 거는. 그냥 한 문제 풀고 여기 답이고 여기 아니고 이렇게 넘어가 봤자 늘 같은 점수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렇게 개념을 반드시 제대로 잡아놔야 되고 강의 노트라는 것은 노트 필기를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이 또 있어요. 합격자들 중에. 그럼 그런 노트만 모아서 그걸 다 잘 정리해서 제가 제공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중요 어휘라는 거는 문법 문제에서 출제되었던 어휘, 기출 중에서 그 중에서 좀 중요한 난이도가 높거나 아니면 필요한 어휘들 다 뽑아가지고 제공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문법 문제를 틀리고 싶어도 틀릴 수가 없어요. 만약에 문제가 빗나갔다 하더라도 개념이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에게는 새롭지가 않습니다. 다음에 독해 백제인데요. 얘도 마찬가지 빅데이터화 해야 됩니다. 빅데이터화 하는 이유는 이게 유형별로 출제되는 비율이 다르죠.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죠? 빈칸 추론이죠. 또 순서 잡기죠. 주어진 문장 위치 찾기죠. 그런 것들은 문제를 좀 더 많이 풀어야 되고 또 뭐 주제나 제목이나 요지 이런 것들도 논리 전개를 잡는 데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좀 많이 봐야 되고 뭐 일치 불일치 문제나 요약 문제라든가 장문 같은 거는 뭐 심경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출제되는 비율이 좀 적으니까 뒤로 좀 밀어서 좀 적게 다루고 이렇게 비율을 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논리 독해라는 게 있거든요. 선생님, 유형별이라는 것은 뭐 빈칸 추론이다, 주어진 문장 위치 찾기다, 뭐 이런 거 알겠다면. 그런데 논리 독해는 뭐죠? 모든 시험은 사실은 논리 독해죠. 빈칸 추론도 하나의 문단이잖아요. 거기 빵꾸 뚫어놓은 거잖아. 주어진 문장 위치 찾기도 하나 뽑아서 올려놨다가 제자리에 집어넣기잖아. 그러면 뭐 주제 찾기, 제목, 요지, 필자, 주장, 무엇에 관한 걸 전부 다 이 논리죠. 이 논리가 벗어나 있는 문제는 세상에 없단 말이에요. 이 논리. 모든 것을 이 논리적으로 해결하라는 거잖아. 이 논리가 안 되니까 맨날 서로 전쟁하고 서로 이해를 못 시키니까 뭐 이런 물질 문명들이 다 파괴되고 개박살 나는 거거든. 그래서 수능 시장에서조차도 옛날 그런 문제들 싹 다 학력고사 시절 문제 싹 다 바뀌고 전부 다 이런 논리 독해로 바뀐 이유가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게 공무원이니까 사람 사이에서 서로 오해가 생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논리예요. 논리. 누구한테나 이야기하거나 논리에 맞춰서 해라. 자,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세일즈맨이야. 그런데 전기장판을 어디 가서 팔아야 되나 하면 아프리카에 가서 팔아야 돼. 아프리카 가서 전기장판을 그 더운 나라에 가서 사막에 가서 또는 파는데 그걸 팔아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팔아서 오는 사람이 있어요. 또는 에스키모한테 가서 냉장고를 파는 사기지, 사기. 그런데 거기 가서도 엄청나게 많이 팔고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 최고로 승진하겠죠. 근데 아프리카 가가지고 전기장판 팔려고 하다가 창에 꽂혀가지고 죽는 놈도 있을 것이고 에스키모한테 가서 냉장고 팔려고 하다가 무슨 동태로 대가리 맞고 올 수도 있겠지. 미친 소리라고. 이유가 뭔지 알아? 똑같은 건데 논리를 쓸 줄을 모르니까 상대를 설득할 줄 모르니까 바로 그 논리 전개를 배워야 돼. 논리를.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무슨 이야기할 때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할지 예측이 되고요.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를 내가 어떻게 반박할지도 예측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 사는 게 편해지죠. 그게 바로 시험 문제예요. 그 시험 문제를 배움에 있어서 공부를 하면서 논리 독해를 놓치고 문제를 풀면 뭐하니? 그럼 선생님 논리 독해가 뭔가요? 보세요. 문제점을 제시하죠. 문제점을 제시하면 그 다음에 뭐 나와야 돼요? 해결책이 나와야 되죠. 그럼 문제점 해결책 사이에는 뭐 들어가요? 원인이 있겠죠. 근거를 제시하겠죠. 그럼 해결책을 제시한 다음에 뒤에는 또 뭐 써야 돼요? 이걸 안 따라하면 너 죽는다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점, 원인, 해결책, 근거 이 순서대로 쓰는 거예요. 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양이 뜨겁다고 한다. 맞죠? 그러나 태양이 차갑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뭐 한 거예요? 통념에 대한 반박을 한 거잖아요. 그럼 태양이 차가운 것에 대한 근거를 뒤에 대야 되잖아. 이거 다 예측하면서 읽거든요. 글도 쓰고. 이 논리를 모른다는 거는 한마디로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냥 언더독, 패배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여러분은 배워야 돼요. 이걸 배워야지 빈칸 추론이건 순서 잡기건 그냥 때리잡는 거예요. 그냥 대충 감으로 찍었는데 맞는다가 이 논리가 어릴 때부터 책을 진짜 졸라 많이 읽어가지고 이게 몸에 배어 있으면 이 다음에는 이렇게 말해야 되지. 설명은 못해도 지 혼자 안다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교 다닐 때 뭐 책 많이 읽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되겠어. 그럼 나중에 배우면 되잖아. 그 배우는데 시간이 뭐 얼마나 많이 걸린다고. 얼마 안 걸리잖아. 그럼 그 논리 독해를 배우라고요. 제가 다 가르쳐 줄게요. 싹 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전제로 싹 다 가르쳐 줄 테니까 유형별 푸는 방법에다가 논리 독해까지 플러스 시켜가지고 글 읽는 법을 제대로 좀 배워보세요. 그러고 나면 저는 또 강의를 막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문단에서 녹색 형광펜, 노란색 형광펜 이런 거 가져오라 그래요. 그럼 녹색 형광펜은 뭐냐? 문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독해하면서. 그럼 어떤 문법이야? 독해 해석하는 문법을 가르쳐줘요. 예를 들어서 to solve corona. 코로나 하면 코로나를 푸는 것, 해결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요. to가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억, 시옷으로 가르친다고요. 이렇게 푸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해석하는 법을. 그 다음에 구문도 가르쳐줘요. 구문, 그러니까 해석법, 문장을 해석하는 법, 그거는 녹색 형광펜을 치라 그래요. 그 다음에 논리, 이 중요한 논리입니다. 이 논리는 반드시 익혀야 됩니다. 노란색 형광펜이에요. 그럼 노란색은 문제를 푸는 방법과 논리를 이해하고, 녹색 형광펜은 문법적 해석과 구문을 이해하게 되는 일석삼조죠. 그렇게 해서 문법은 문법대로, 또 독해는 독해대로, 독해를 하면서 유형, 논리, 문법적인 해석, 구문적인 해석까지 싹 다 배울 수 있게끔 제가 싹 다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렇게 배우고 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가 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학생들이 이 책으로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으로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합격생들이죠. 그냥 오래 공부한 사람들 말고요. 자꾸 떨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3개월, 어떤 사람은 6개월 만에 붙죠.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방법을 배우죠. 방법을 알기 때문에 붙는 거죠. 자, 보세요. 최성숙 합격생은 기출문제 양치기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러죠. 양치기란 게 양만 많이 하는 거잖아요. 저는 작년에는 200문제 가지고 했거든요. 200문제로 이 학생이 합격했다니까요. 양은 적은 것 같지만은 한 문제 한 문제 대충 넘어가는 법이 절대 없어요. 저는 사실은 진짜 한 문제도 그냥 안 넘어가요. 심지어는 밑에 선택지까지 설명 다 해요. 보세요. 개념을 복습하는 것이, 개념 설명을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처음에 개념을 한번 잘 잡아 놓으면요. 뒤로 갈수록 시간이 자꾸 적게 걸리니까. 이효준 학생은 다른 선생님들은 천재를 푸는데 제 강의가 200제밖에 안 되고 211제밖에 안 되니까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은 경험을 해보지 못해서 그래요. 한번 경험을 해서 합격을 한 학생들은 부족하지 않습니다라고,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선지 하나하나 왜 틀린 건지 저는 반드시 설명합니다. 이게 답입니다. 안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그게 변형이 돼서 출제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거는 그 출제자가 똑같이 보거든요. 저랑 똑같이. 그래서 재밌죠. 강의가 변형돼서 출제될 거라고 이렇게 저는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개념 하나가 나오면 그와 관련된 유사한 개념들을 같이 설명을 해야지 헷갈리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반드시 설명을 해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 처음에는 한 10분 걸리던 공부가 나중에 1분 이내로 해결이 되고 나중에 몇 초 만에 풀 수 있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자, 이규민 학생 다 이 합격자들이고, 이게 헷갈리면요. 여러분, 그 공단기 내 페이지에 들어가서 합격자들의 숫자를 한번 보세요. 공단기 전체에 누가 제일 많은지 한번 보고 읽어보세요. 그 합격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수강 후기야 뭐 너무 많으니까. 자, 많은 기출 문제를 보는 것보다 한 문제라도 차근차근 글자 하나하나 신경 써가면서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요. 여러분들은 뭐 필기하고 반복하면 됩니다. 그리고 김수빈 학생은 반복해서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반복해서 보는 이유가 왜 중요한가 하면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어떠한 공부도 잊어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자꾸 다지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 반복 공부거든요. 반복 공부도 이게 개념이 놓치지 않는 반복 공부를 해야지, 개념이 놓쳐져 있는 상태에서 반복하면 할수록 그건 계속 놓치니까 그거는 제가 알아서 하고요. 여러분은 제가 설명한 것만 가지고 반복만 하시면 됩니다. 자,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배신을 안겨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언뜻 보면 대단히 건방지게 보이는 이 말을 벌써 20년째 해오고 있는데 강의한 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합격으로 이끌지 못한다라면 저는 절대로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늘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A라는 병원과 B라는 병원이 한 동네에 있는데 B 병원은 암 치료 성공률이 95%야. 또는 99%야. 그러면 A라는 병원은 암 치료 성공률이 30%야. 그럼 A 병원 원장은 문 닫아야 돼. 30% 성공하면서 광고하면 안 돼. 그거는 살인이야, 살인. 하면 안 돼. 아무리 그 병원 시설이 좋아도 안 돼. 다 환자들 오면 B로 가라고 해야 돼.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의사 잘못 만나면 목숨 날아가지. 선생 잘못 만나면 인생 날아가요. 저는 제가 강의를 한 게 이게 적용이 안 되고 저보다 훨씬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 강의 안 해요. 하면 안 되죠. 그런 마음으로
강의를 해서 지금까지 많은 결과를 만들어내서 지금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비유가 상하고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합격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그렇게 결과를 만들어내서 하는 말이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저를 믿고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자, 현장에서 수업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코로나를 극복해서 현장에서 수업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니면 온라인으로 뵙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